주말 사이에는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이 됐는지 하나씩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짚어볼 거고요. 오늘은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이슈가 가장 간밤에 주목이 됐을까요? 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관심받고 있는 분야 바로 석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유 가격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심각도가 굉장히 크다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세한 이야기 CNBC의 외신통에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il up on record demand forecast. 이번에 유가가 7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장기간이라는 점에 외신은 놀라고 있습니다. kit박스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IEA는 6월에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3천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 이번 달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엇갈리는 경제 지표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는데요.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물론 증가하긴 했는데 7월 중국의 전체 수출이 무려 14%나 급감했고요. 월간 원유 수입은 6월 사상 최고치에서 1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IEA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7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 그 원인은 뭐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사실 중국이 살아나야지 원유를 쓰는 중국의 그렇죠. 힘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유의 감산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산유국에서 원유를 감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은 유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재 상황을 둘러싸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유가 상승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상황을 살펴보면은 7주 연속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무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여파 이후로 가장 긴 기간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여파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위기감이 큰 부분인데 지금의 유가 상승 상황은 전쟁이라는 여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일에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 산유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전장보다 37센트 오른 83.19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게 7주 연속 오른 것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유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 그리고 생산 기업들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WTI가 지금 7주 동안 상승한 비율만 봐도 무려 20.29%에 달하는데요. 5분의 1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 10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니 1년여 만에 다시 한번 최장기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렌트유 역시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7주 연속 올라서 86.81달러로 마감하면서 90달러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그 가격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현재 아무런 위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부담 수준 이상으로 높아간다면 결국에는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석들의 대답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요인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석유량을 계속해서 감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인위적인 감산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 가격의 안정성을 바라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인위적 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라고 봐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얼마나 부진해질까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부진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분위기고요. 고용 부분의 안정성도 확대되고 있고 GDP 등 여러 수치들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하반기 미국 경제가 엄청 나쁠 것이다라고 했었던 기존의 전망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상승해버리면은
이거는 현재 가고 있는 좋은 흐름을 깨트려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나쁜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사우디나 러시아와 같이 어찌 보면 미국과 약간의 불편한 관계, 유가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국제 정세 때문에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산유국들이 현재 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못마땅할 수 있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최근에 한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이러한 유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달라라는 요청을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마이웨이를 택하면서 이러한 전 세계의 유가의 흐름은 미국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감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현재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안 좋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먼저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감소하는 시장,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서로의 눈치 싸움,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의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표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상 PPI의 지표인데 PPI는 CPI의 선행 지표로도 인식을 하죠. 생산자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 높아진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PPI가 예상보다 높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원유의 상승 우려 속에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이 물가 지수들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안정성으로 갈 분위기였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단 조금 높게 나왔다는 게 이번 유가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살짝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의 보합 수준인 0.3%로 올랐습니다. 그 전달에는 보합이었는데 한 달 만에 0.3% 상승을 하면서요. 시장에서는 물가 지수가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키웠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달러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안할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로 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달러와의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IC 달러 지수가 이날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6월 달에 0.2%보다 다소 올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불안감은 달러의 강화로 이어졌고요. 유가를 거래하는 것이 근데 달러입니다.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유가를 거래하다 보니까 이 달러가 올라가니 유가 입장에서는 달러화가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때 WTI 유가가 87달러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 직후에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졌고, 이 달러화의 강세는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그 상승폭을 줄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지수 그리고 거시경제의 흐름이 유가와 연동돼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런 만큼 이 유가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만으로는 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거시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 거시경제가 소비나 생산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까지 감안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것과 연동해서 이 유가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들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점쳐지고 있고요.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생산과 소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가의 안정성도 다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서비스 기업인 베이커 휴즈에서도요, 미국에서 가동 중인 석유 굴착 장치수가 8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이번 주에 그 개수를 525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굴착기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량이 못 받쳐준다는 뜻이고요. 생산량이 적다 하면 수요를 받쳐줄 공급이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유가의 하락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키우는 메시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휘발유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경우 직접적인 개입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갤런당 3.84달러의 유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휘발유 가격은요, 미국인들에게 발휘되고 있는 자동차의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시장에서 유가의 가격 그리고 석유의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린다면 미국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모저모로 이런 전 세계 그리고 미국 내 안팎에서 여러 가지 유가 관련 이슈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유가의 흐름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가 시장 이야기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국내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에 연합뉴스의 이야기고요. 중국의 단체 여행 빗장 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킥박스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여행이랑 호텔 업계가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됐죠. 최근에 부진한 경제에 그나마 단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래서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 때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올 한 해 중국인 관광객은 180만에서 200만 명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상반기 55만 명 수준인 중국인의 입국자가 하반기 빠르게 더 늘어나면 한 해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요. 연이어 적자를 쓰고 있는 이 여행 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같은 장밋빛 기대가 당장 현실이 되리라는 확신은 아직은 이를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소비 변화 그리고 일본과의 경쟁 등이 단체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지연시킬 수 있어서인데 올해 중국에서의 해외 소비보다 또 국내 여행을 더욱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중국의 여행 규제 해제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최근에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교류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였었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빗장이 풀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관계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중국의 여행 규제가 풀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크루즈선 53척이 이러한 빗장을 푼 지 하루 만에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인천에서는 3년 7개월 만에 한중 카페리도 새로 재개를 한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중 간의 관광 교류가 확대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무역 수지 그리고 관광 수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추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한국의 방문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은 지난 10일입니다. 10일 날 규제를 푼 이후 하루가 지난 11일 만에 11일까지 이틀도 안 된 시간 동안 이러한 페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관광 크루즈선이 입항이 늘어났는데요. 그 하루 사이에 늘어난 신청한 크루즈선이 53척에 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이 한 대 들어오면요,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53척이면은 그 숫자 대충 계산해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크루즈선 예약이 굉장히 빠르게 차면서 내년도까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8개월가량 크루즈가 예약이 다 차 있는데 이러한 예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2016년에 제주도에서 크루즈 관광객 수가 연간 120만 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으면서 제주도의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 특히 중국 시장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그 해에만 중국인 관광객이 306만 명이 한국을 찾았었는데 이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60만 명에 비하면은 85%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원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측면,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정점을 찍은 중국 관광객 수는요, 그 다음에 사드 논란과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300만 명이 넘었으나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20년에는 10만 명, 그리고 2022년에는 9천 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에 대부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닌 표현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중 카페리도 다시 재개를 하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행이랑 또 호텔 업계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행 호텔 업계들이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상품을 한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최대 연휴가 있습니다. 국경일 연휴가 9월 29일부터 10월쯤인데 이 시점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기대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게 한 개의 산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많은 산업들이 연계돼서 움직이는데요. 당연히 관광 관련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고요. 비행기를 타서 도착을 하면은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또한 호텔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식음료를 구입하고 그리고 관광의 기념품을 사야겠죠. 면세점 사업도 활황을 이룰 것입니다. 즉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관광객 수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결국에 산업의 활성화 정도도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추절 연휴 등 국경일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 이 관광 단체객들이 이제 대규모로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요. 이와 관련해서 증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6개 지역에 77편 정도가 지금 운행 중인데 향후 직항 노선을 하반기에 17개 주 157편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이 여러 항공업계의 종합된 의견입니다. 즉 2배가량 늘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더욱 늘려 200편 이상 운영할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0명이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수 이용했던 공항인데 이 공항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중국인들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유통, 리조트 기업들도 굉장히 바쁘게 준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가이드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상품들을 구성해서 중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바쁜 시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나 리조트 기업들도 현재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관련된 호텔들도 새로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호텔들이 기존의 코로나19 때문에 역풍을 맞았다라면 이번에 다시 한번 관광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호텔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해제 금지 조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러한 것들이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회복이 또 우리 시장까지 회복을 미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좋은 시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